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위기입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했던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70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미군 기지 이전과 정부의 지원 약속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을 더 이상 무관심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두천 대표 상권 중 하나인 보산동 외국인 관광 특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 곳곳에서는 이렇게 비어있는 가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미군을 바탕으로 성장한 동두천 지역 경제가 현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군 기지는 지난 1951년 동두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때 동두천 지역에는 약 2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주축 부대가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그 수는 약 4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동두천 경제를 책임졌던 한 축이 무너진 겁니다. 이분들 다 빠져나가고 그나마 또 여기 있던 애들 전철이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뭐 나가고 그러니까 뭐 3분의 2는 닫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연집들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요. 동두천시의 심각한 상황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동두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14%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꼴등, 2018년부터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수도 미군 철수 이후 가파르게 감소했고 결국 마지노선으로 꼽히던 9만 명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반면 미군은 떠났지만 지난 70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미군 기지는 반환되지 않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했던 미군 기지. 짐볼스 훈련장 등 기지 일부가 반환됐지만 캠프 K시와 캠프 호비 등 약 1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미군 공여지는 여전히 지역 중심부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소비층인 미군이 빠져나가 지역 경제는 어려움에 처했는데 정작 그들이 지내던 미군 기지는 남아 개발 가능성마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최근 동두천 시민들이 총걸기 대회를 여는 등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동두천은 죽어갑니다. 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똑똑히 들으십시오.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지역을 이렇게 푸대접한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할 것이며 국가에 충성하겠습니까? 2020년까지는 주한미군 기지를 반환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돼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동천시가 불만이 지금 극에 달했기 때문에 동두천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평택시를 지원했던 것처럼 70년간 희생했던 동두천시도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시민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 나리공원은 전국 최대 천일홍 군락지로 알려져 있어 해마다 가을이면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인데요. 올해는 봄에도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드넓은 보리밭이 조성돼 푸른 물결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양주 나리농원이 푸른빛 물결로 채워졌습니다. 바람에 따라 일렁이는 황금 유연보리는 싱그러움을 한껏 드러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천일홍과 핑크뮬리 등 분홍빛으로 가득했던 양주 나리농원 일대에 푸르른 보리밭이 생겼습니다. 여기 몇 년 전서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다녔었어. 근데 이제 올해 오니까 이거 보리를 많이 심었네. 작년만 해도 저쪽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많네. 봄 느낌도 나고 그냥 마음이 탁 트여가지고 좋아. 봄 내음 물씬 나는 보리밭은 올해 처음 조성됐습니다. 양주시가 가을만이 아닌 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나리농원에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이곳 나리농원에는 축구장 2개를 합친 면적의 보리밭이 조성돼 있는데요. 황금 유연보리와 지난해 가을에 심은 청보리, 그리고 올봄에 심은 청보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완연한 봄을 만끽하려는 방문객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보리밭 사이를 거닐며 강아지와 산책을 즐깁니다. 포란이 좋죠, 좋기는. 뭐 냄새도 좋고 파란 냄새 나니까 산책하는 데는 아주 딱인데요. 나리농원 보리밭은 이달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올가을에 열릴 천일홍 축제 등을 대비해 이달 말부터는 가을꽃 심기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날 좋은 5월, 양주 나리농원으로 봄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집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정 지역에만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목동 아파트 한 단지. 지난달 전용 108제곱미터가 19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목동의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이 단지에선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매물이 17억 2,900만 원에 팔렸는데요. 2달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목동과 압구정동, 여의도동, 성수동 등 지역에 대해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호재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정 수요 쏠림 지역 중심이고요. 또는 최근 들어서 기준주택 쪽에서의 거래량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재건축 쪽도 지금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의 활성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재건축 단지들에선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울 노도강 지역은 공사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전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반년 가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재값도 너무 오르고 이러면서 자기 분담금이 한 3억이던 게 거의 6억, 5, 6억으로 거의 배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재건축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오르는 곳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 재건축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심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데만 투자가 되지 오르지 않는 데는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하게 갈 수밖에 없고 노도강이나 그런 쪽으로는 요즘 안 가고 예를 들어 강남이나 여의도나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오는 것들은 한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전망으로 최근 상승 거래가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2024년 4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경기도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약 63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3.3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108만 원 정도인데요. 지난 3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089만 원으로 한 달간 18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10.2% 상승한 수치입니다. 면적별로는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면적은 분양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확정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17일 노후계획 도시정비 특별위원회에 1기 신도시 선정지구 선정 계획과 이후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22일 열리는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 도시 논의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16일 새벽 5시 15분쯤 연천군 연천읍의 한 닭농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한 개 동이 불에 타고 닭 14,000여 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농장 입구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농장 주인의 진술과
불에 탄 배전반이 확인된 것 등으로 보아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은 홍보지원반과 유치총괄반, 전략지원반과 대외협력반 등 분과별로 나뉘어 총 26명 정도로 구성됐는데요. 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분과별로 역할을 나누고 유치 추진 방향성을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대학병원과 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지능형 스마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시화와 시조 등 상징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14일 공포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화는 능소화로, 시조는 백로로, 시목은 버드나무로 변경됐습니다. 상징물은 2번의 시민투표를 거쳐 결정됐는데요. 시는 개정된 상징물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왕실 축제 기간인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회암사지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마련됐는데요.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세계유산 홍보 부스에서 서명운동과 풍선 나눠주기, 청동 금탁 소원 적기 등을 진행하며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위촉된 양주 회암사지 주민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앞으로도 회암사지의 보존과 관리, 세계유산 교육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연천군 가족센터는 지난 11일 전철 1호선 연천역 광장에서 중노년기 및 다문화 부부 5쌍을 대상으로 5월에 리마인드 웨딩을 진행했습니다. 리마인드 웨딩은 각 사회기관 단체장, 읍면장, 가족 및 마을 주민, 연천역 방문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조금랑 센터장은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 연천군 가족 모두가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일구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양주시의 미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주시의회는 16일 정책 포럼을 열고 전문가들에게 AI 미래산업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을 듣고 양주시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양주시는 현재 국비 약 3억 9천만 원을 확보해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드론 물류 배송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견과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주시의 전략 등이 제시됐습니다. 의정부시가 도로 조명 시설의 LED 보급률을 55.7%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선 8기 시작 이후 약 20% 상승한 규모인데요. 부용로 일원과 신촌로 일원의 조명 시설과 용현 산업단지 일원의 도로변도 LED로 전면 교체됐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후된 조명 시설과 가로수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컸다며 LED 조명 확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제26회 포천시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포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술제는 음악과 무용, 문예 등 모두 5개 부문 14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